어?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네,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딘 것 같으세요? 종로?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오토바이가 정말 많지만 오토바이의 천국 베트남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 회사 워크샵 때문에 왔는데요. 근데 이왕 왔으니까 이 베트남의 놀라운 것들을 살펴봐야죠. 베트남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빈페스트입니다. 빈그룹이라고 하면 베트남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기업이죠.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빈컴이라는 이런 쇼핑몰도 있고요. 저희가 숙박하는 그 시설도 빈펄 리조트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묵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빈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존재, 그거보다 더 엄청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 전체를 꽉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빈이 이제는 자동차까지 진출했습니다. 뭐 가솔린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미국에 공장도 세우고 미국 시장까지 공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차길래 그런지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은데?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었어. 아, 이게 빈페스트 매장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VF8이라고 하는 차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디테일 같은 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형상이라든지 이 방향성이 국내 자동차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도장 품질인데요. 이 도장 품질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차 수준은 물론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주 작은 단차를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자동차 디자인이라면, 이건 이 단차 갭을 그렇게까지 작게 가져가지 않는데, 지금 봤을 땐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것 같아. 롤스로이스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다 맞추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차가 이렇게 무슨 벤치 도장 같은 도장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봤을 때 이 빈페스트, 요건 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소재라든지 글씨 위치나 크기 같은 게 이게 우리나라나 국제적인 그런 형식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죠. 저거 좀 촌스럽게 붙였네 라는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이 형상은 절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붙이는 회사가 요걸 이런 실루엣을 만들어낸다고? 야, 요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너무 예뻐요. 혹시 포르쉐 카이엔의 뒷모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팬더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경우가 없지만 지금 뒤에 봤을 때 깔끔하잖아요. 열선이 안 보여. 왜냐하면 뒷유리가 프라이버시 글래스로 돼 있고 열선이 안에 있고 밖에 검은색이라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열선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이퍼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와이퍼가 히든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히든인데 보여. 우리나라 자동차 진짜 잘 만드는 거구나. 이게 히든이라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네요. 이 휠도 굉장히 멋지네. 휠이 지금 공력 휠인데 이거 막히고 뚫리고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마치 공력 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있네요. 타이어는 구디어 SUV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글 F1을 쓰고 있네요. 깜빡이는 LED 깜빡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시퀀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처럼 막 되게 화려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없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램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멋진데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빈페스트만의 상징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빈페스트 이 정도라면은 꽤 재밌는 그런 차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BMW입니까? BMW가 이렇게 아래쪽에 램프, 위쪽에는 깜빡이와 DRL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꽤 괜찮은데? 램프를 이런 식으로 화려합니다. 약간 중국차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베트남 차인데 베트남 차가 지금 중국 차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미국 시장에서 물론 엄청나게 팔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시대는 지금 누가 했든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차가 어떤 차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세그먼트인 것 같아요. 기존 가솔린 차라면 어떤 회사가 만들었고 어떤 나라가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보다는 어떤 차가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런 자동차를 그동안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게 조금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네요. 트렁크가 되게 의외로 꽤 넓은 공간을 갖고 있네요. 깊이가 깊은 건 아닌데 넓이가 넓어서 사실 이런 식의 접근도 괜찮은데, 현대차는 지금 요만한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를 그냥 뻥 뚫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덮어 놓고 필요한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죠. 괜찮은데요? 정비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정비는 이렇게 커버를 통해서 정비로 뚜껑을 덮어 놓고 휴지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오히려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가 일단 전동인 거 당연하고요. 전동이고, 뒤쪽에 지금 하나가 폴드 돼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폴드 돼 있고,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진짜 상향 평준화 됐어요. 이제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 지금 999대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에선 9가 행운의 상징이어서 999대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뉴캐롤라이나 주에 베트남 빈페스트의 공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차 만만한 브랜드가 아니다, 굉장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국산차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빈페스트를 처음 만든 게 한국 GM입니다. 우리 비담코 공장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대우 공장을 베트남에 지었습니다. 그 공장을 GM이 넘겨받았죠. 그 공장 이름이 비담코. 그 비담코 공장을 빈그룹이 사서 만든 브랜드 이름이 빈페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페스트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 있고, 이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한국적이네,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차라는 게 엔진도 있고 서스펜션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겠어?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하루아침에 했습니다. 어떻게? BMW에서 사왔어요. 그러고서 만든 게 저 빈페스트의 기존 모델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가솔린 차의 시대가 저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솔린 차를 아무리 럭셔리하게 만들어도 그걸 갑자기 사주는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빈페스트는 전기차 회사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실화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프레임리 쓰면서 EDM입니다. 그래서 이거 빛이 밝으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프레임리스라서 이 가장자리도 완전히 잘 보이죠. 이 차는 지금 6만 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를 리스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똑똑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차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지금 BMW 팔람에 있는 스위치 똑같이 생겼는데요. 물론 감촉은 조금 BMW 감촉은 아니야.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달라.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건 지금 카메라로 운전자의 이 얼굴을 보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PR&D 버튼식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시동 버튼은 따로 없고요. 차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시동이 작동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네요. 이런 퀄리티의 게임이 되는 거야? 일단 이건 인트로니까, 인트로를, 게임은 언제나 이 인게임하고 인트로하고 큰 차이가 나죠. 인게임은 이렇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팬 모드도 있고 캠프 모드도 있고, 이런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이 빈펄, 마이 빈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빈 팟캐스트, 아니 빈은 안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여기 모든 게 터치예요. 그래서 충전구도 이런 식으로. 이게 문 표시가 있어서 저는 문이 닫히는 건 줄 알았더니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드 미러를 접어주는 기능이네요. 썬루프도 터치식이에요. 여기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쉐이드도 이렇게 더 열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썬루프를 열거나 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음성인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표시되는 걸로 봤을 때는요, 주행 가는 거리 498km로 표시가 되네요. 지금 주행 퍼센트를 보면 37%인데 킬로미터 수는 158km 갈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거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곧 생산할 모델이 447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의 주행 거리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400km는 넘는 주행 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상품성이 상당해요. 상당히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베트남 자동차를 맘 놓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착하게 나온다면 한 500만 원만 싸게 나와도 사실 이 차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타고 있는 VF8 같은 경우는 2열까지 있어서 5명이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크기라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세그먼트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 이거 다 사다 쓴 거지, 이게 다 이 회사의 기술이야? 할 수 있는데 사다 쓰면 어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가 잘 나왔잖아. 이건 BMW에서 사왔어요. 배터리는 삼성 SDI가 납품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이 디스플레이, 이건 LG가 납품했습니다. 이 차의 멋진 디자인, 이거 어디서 왔느냐? 피닌파리나가 있습니다. 이 이태리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구나. 이 차 주행할 때도 그렇게 좋은지 빨리 나가서, 이 차가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자, 한번 차를 타보고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How can I pronounce this name? My name is Thanh. I am the showroom manager of VinFast Nha Trang. 오늘 이렇게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궁금한데 도움을 받아서 이 빈페스트 VF8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road need a traffic light. It should be here. Every road don't have any traffic light. I see. Some position has and some position no. When some position that has little people, it may be not have traffic lights. You want that? Wow, watch out, watch out. You guys are amazing. I can drive like this. Whoa. Accident. I told you, this is really dangerous. Usually in our Every city, day. maybe every day have some accident like this. 자, 출발해보죠. Why do you Why? should drive on that lane? First lane. Yes. Really? Yes. You Aha. should drive on this lane. Really? That's it, the right lane for the motorbike. Really? 베트남에서 운전을 안 해보셨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제가 이렇게 추월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왜 2차선으로 가? 차는 무조건 1차선으로 가야지. 왜냐면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차로로 가는 거는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1차로로만 가요. 그러니까 이게 2개 차선이 있어도 저도 실제로 쓰는 건 한 차로인 거죠. 그것이 베트남입니다. 아니, 이게 잘 만들었네요. 지금 보면 와, 엄청난 무엇이 있지 않아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너무 놀라워. 왜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정도의 브레이킹 성능을 갖고 있어요. 가속 페달 능력은 지금 아이오닉 5나 아니면 EV6나 이런 차를 몰 때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느낄 수 없고요. 가속 느낌 괜찮습니다. 즐거워요. 감속 느낌도 브레이크의 이질감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회생제동이랑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를 클린 모드라든지 리제너레이트 브레이킹을 지금 하이로 했는데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진 않는데 이 정도면은 기존에 가솔린 타던 사람들이 넘어올 때 아주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오닉 5나 EV6처럼 확 넘어간 게 아니라 조금 가솔린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빙 스타일이 에코일 때 이 정도거든요. 이 코츠로 좋은데? 훌륭하다.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야,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독일 차만 이기면 돼, 일본 차만 이기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미국 차가 너무 잘 만들더니 중국 차도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전기차가 잘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나와버리면 이거 전 세계 시장에 베트남 빈페스트하고 경쟁해야 돼요. 이거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현대차가 더 좋지. 현대차는 진짜 차를 잘 만드니까.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 차이를 벌리지? 더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차가 이미 다 갖고 있잖아.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이 소프트웨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핸들링에, 브레이킹에, 가속 능력에, 모터에, 배터리에, 이런 것들 다 지금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딱 이거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아. 오토바이 인식하고 있어요.
손을 놨는데 그냥 가고 있어요. 소름. 이게 왜 되지? 간격 높이고 속도 높이고 이런 거 어텐션 로드 앞을 보면 지가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손을 안 잡아도 내 눈을 보고서 네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운전해 줄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올리면 한 50km, 60km로 이렇게 올려. 그리고 나서 손을 뗍니다. 손을 떼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 줘요. 알아서 꺾습니다. You using 오, cruise control? yeah, perfectly works. 오, 와, 이거까지 된다고? 이게 왜 돼? 이거 왜 됩니까? 아, 이거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일단 제 눈을 계속 보고 있고요. 제가 눈이 어디 딴 데 가면은 바로 경고를 딱 해줍니다. 경고를 딱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Pay attention the road라고 딱 뜨죠? 알겠어. 볼게. 본다. 나 보고 있어. calm down. 이거 되나? 되나? 자, 조금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거 지금 현대기아하고 비교했을 때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 정도. 아니, 물론 지금 중요한 건 이 차가 얼마나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빈페스트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MW의 플랫폼, BMW의 엔진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는 이 많은 메이커들이 똑같은 출발점, 그리고 모두가 다 부품을 사다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메이커보다 동일한 품질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모델로 소형 SUV를 만든다고 하는데, 소형 SUV는 이 차의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약간 선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And how big Bin is? The biggest. Biggest. Bin Group is the biggest corporation in Vietnam. Like Samsung. Like Samsung in Korea. Yes. 아, We have many company. Vinpearl, Vincom, Vinfast, Vinhomes, Vinmac, Vinschool. School. many. Yes. But now the corporation is concentrate the Car. in Vinfast. Vin Group is also have investment from Korean SK. SK really? corporation. Yes. 빈페스트가 SK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래요? 야, 대박이네요. 아,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시승이었지만 이 빈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느끼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건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차지, 이렇게 생각되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하지만 정말 강한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옆좌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산타페만 하다고 하는데요. 산타페는 3열에 어쨌든 시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3열에 시트가 없다 보니까 차급을 딱히 잘라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투싼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무래도 산타페급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실제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 뒤에 앉았을 때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이라든지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산타페가 전기차화 된다면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거잖아요. 아니, 투싼이 전기차가 된다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차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형태의 자동차, 현대기아가 왠지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빈페스트는 그런 빈틈을 잘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작은 차거나 애매한 크기의 전기차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그먼트의 자동차, 이런 크기의 자동차를 전동화시켰을 때 이 세일즈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빈페스트라는 이 신흥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빈틈을 노렸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세그먼트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에서도 아마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서 한번 승차감을 볼까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자동차 탈 때 특히 전기차의 뒷좌석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죠. 전기차는 아무래도 차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에 비해서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덜 좋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승차감이 나쁜 차들이 있죠. 테슬라 모델 Y. 모델 Y의 뒷좌석은 너무 딱딱해서 가속 방지턱 조금만 빨리 넣으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이 그럴 리는 없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극단적으로 너무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꽤 단단한 느낌이 들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투싼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 단단하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뭐 운전해 보니까 나름 괜찮은 서스펜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이 차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D4보단 낫네요. ID4보다 나아. 그런 것 같아요. 만듦새나 이런 거 보면. ID4보다 너도 더 나은 것 같아? 네, ID4보다 만듦새도 얘가 나은 것 같아요. 만듦새도 얘가 좋아? 큰일 났네. 아니 얘가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다 우레탄으로 했어요. 약간 촌스러울 수는 있는데 돈은 발랐어. 그래서 이게 만져보면 푹신푹신한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진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인레이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안쪽도 팔이 닿는 부분 가죽 감싸기를 해놨습니다. 스피커 그릴도 이렇게 크롬을 더했고 진짜 크롬이에요. 반짝반짝하는 크롬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발라놨어요. USB가 3개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는 90W나 됩니다. 90W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노트북 어지간한 거 충전기가 65W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빈페스트 충전 시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지하에는 완속 충전기가 있었고요. 완속 충전기도 무려 11kW로 충전이 되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7kW 정도로 충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거. 그리고 여기는 중속 충전기입니다. 30kW로 충전되는 중속 충전기라고 해요. 사실상 고속인데 좀 천천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꽤 되는데 라고 생각됐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250kW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빈페스트 엄청난 회사로 성장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베트남 자동차 회사를 우리 위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긴장 바짝 해야 됩니다. 베트남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우리의 상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굳이 그것까지 만들 필요 없어. 소비자들이 뭐 어디 가겠어? 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어느샌가 도태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